저는 23년 마지막 날에 JR 글로벌 리츠라고 하는 주식을 쇼핑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물타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의 리츠 투자, 실패기, 그리고 물타기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은 저의 리츠 투자 기록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가 리츠 투자에 실패했던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이건 JR 글로벌 뿐만 아니라 모든 국내 리츠가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리츠를 샀습니다. 왜 다시 추가로 샀는지 3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JR 글로벌 리츠에 투자한다면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뒤늦게 후회하는데 이왕 살 거면 작년 여름에 샀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타이밍 맞추는 게 정말로 힘들어요. 우선 저의 기존 투자 현황을 설명드릴게요. 2022년 2월에 계좌를 2개로 나눠서 매수를 했습니다. 와이프 걸로 약 1160주, 제 걸로 400주 정도를 매수했었는데 매수 평단가는 5,020원 정도였습니다. 분명히 살 때만 해도 잘 샀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사자마자 2달 만에 주가가 5,800원 정도까지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작년에도 50만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았고요. 일단 지금까지 받은 배당금을 합하면 76만원입니다. 그런데 배당금을 합산하더라도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8%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2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결국엔 마이너스이니까 투자 실패인 겁니다. 최근 몇 년간의 주가를 살펴보면 참 열심히도 떨어졌습니다. 2022년 4월에 5,790원을 찍었고요. 그 이후로는 쭉 내리막길입니다. 특히 작년에는 3,800원대까지 갔었는데 연말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한 상태로 현재는 4,13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다른 리츠와 비교를 해보면 살짝은 선방한 수준입니다. 타이거 리츠 ETF와 비교를 해보면 3% 정도는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봤자 둘 다 마이너스지만요. 제 투자 실패 이유를 몇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두가 아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월세를 받아먹는 부동산의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올라갈 거라는 걸 예상을 했다면 굳이 2022년에 리츠를 사면 안 된다는 거였는데 당장의 배당만 보고 주가가 안 떨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JR 글로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처음 샀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우량한 벨기에 부동산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미국 뉴욕의 건물이 추가되었습니다. 벨기에 건물은 임대율 100%에 정부기관이 입주한 상태라서 망할 걱정도 없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는 미국 뉴욕은 조금 사정이 달랐어요. 이걸 산다고 유상증자까지 했었는데 이때 그냥 팔았어야 했는데 굳이 유상증자까지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제 블로그를 보니까 2022년 6월 달에 이런 글도 썼었어요. 확실히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안정적이라는 생각으로 리츠를 샀던 겁니다. 특히 2022년 여름에는 주가가 떨어졌던 우량주가 정말로 많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엔비디아일 거예요. 고점을 찍고 하락했다가 AI와 함께 대박이 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종목이 뭔지 알았다면 빨리 움직였어야 했는데 기회를 계속 놓쳤던 것 같아요. 저번 주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4년 투자 계획에서 세 번째 리츠 투자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것이다 라고 했었는데 그런 의미로 12월 27일 배당락 때는 추가로 500만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4,040원에 1,250주를 주문했는데 이거는 또 ISA 계좌에서 샀습니다. 일단 배당에 대한 세금은 확실하게 줄일 수 있겠네요. 이제 JR 글로벌이 포함된 계좌는 3개입니다. 사실 한 번 더 바로 사려고 했었는데 며칠 사이에 또 주가가 올라 버렸어요. 일단은 잠깐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제가 다시 사기 시작한 이유, 첫 번째는 최악의 주식이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에 리츠 투자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다면 어떤 반응일까요? 부동산 PF를 포함해서 시장 상황이 안 좋고 굳이 이 시기에 리츠를 왜 사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보일 겁니다. 워낙 안 좋은 뉴스만 있다 보니까 주가는 떨어졌고요.
호재는 없고 악재만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계속 존재해요. 어쨌든 배당금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연도별 S&P 500의 섹터별 수익입니다. 2023년 결과를 보면 리츠는 총 11개 섹터 중에서 6번째였습니다. 2022년에는 8번째로 마이너스 26%까지 갔어요. 반면에 21년에는 46%나 수익이 나면서 대박이 났습니다. 최근 2년 연속으로 S&P 500 평균보다 수익이 낮은 유일한 섹터입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오를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만약에 금리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22년부터 리츠의 주가가 떨어졌던 이유는 금리가 올라서입니다. 반대로 이제부터 혹은 25년에라도 금리가 떨어진다면 다시 리츠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가 2%에서 이제 5%를 주니까 월세 수익 4%짜리 오피스텔은 투자할 이유가 사라졌어요. 반대로 다시 은행 예금 이자가 5%에서 2%가 된다면 오피스텔의 상대적인 가치는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단순한 계산이니까 금리가 진짜로 내릴지,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등등 고민해야 될 거는 정말로 많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그래도 배당률입니다. 현재 작년 9월 기준으로 26호 벨기에 빌딩에서 360억 원, 28호 뉴욕 빌딩에서 50억 정도의 배당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도 한 주당 190원의 배당금은 무난하게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기 배당이니까 1년 기준으로는 380원이 나옵니다. 공모가 5,000원 기준으로 7.6%의 배당률이었는데 현재 주가가 떨어진 상태라서 4,000원 초반에서는 9%가 넘는 배당률이 나옵니다. 만약 계속해서 이대로만 나온다면 1년에 9%짜리 월세를 받는 개념이니까 절대로 손해볼 장사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제 5기는 21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제 7기는 22년 하반기인데 3분기 연속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뉴욕 빌딩 때문에 자산은 늘었고요. 부채는 올해 하반기로 오면서 일부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24년 12월 리파이낸싱 이슈가 있습니다. 이때 만기가 끝나는 대출의 금리가 다음에는 얼마가 될지에 따라서 배당금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은 약 1조 원 정도를 고정금리 1%라고 하는 엄청나게 낮은 수준으로 빌린 상태인데 이게 올해 만기가 다가옵니다. 이때 다시 대출을 받을 때 몇 프로로 받는가에 따라서 JR글로벌의 가치, 배당금 모두 바뀔 수 있으니까 가장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4% 수준이라고 하면은 선방이고요. 4.5%가 넘어간다면 추가적인 주가 하락도 가능해 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JR글로벌에만 해당할 것 같아요. 임차인이 자비로 건물 리노베이션을 진행 준비 중입니다. 어차피 벨기에 정부가 100% 임차하고 있으니까요. 11층부터 29층까지 건물 절반 가까이를 공사할 계획입니다. 거기다 2027년 상반기에는 인근의 주거시설이 준공되면서 상대적으로 입지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미 2주 전에도 이런 기사가 하나 나왔었어요. 아파트도 인테리어 새로 하면은 가치가 올라가죠? 사실 건물 자체나 입지만 보면은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원래부터 좋았는데 괜히 뉴욕 빌딩이 끼면서 애매해진 상황이에요. 최소한 벨기에 건물만 있었다면 임차인이 망할 걱정, 공실률 걱정 같은 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매년 임대료도 벨기에 건강지수, 연동해서 상승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가가 올라도 딱히 문제될 것도 없습니다. 저는 몇 가지 실수를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좋은 종목을 비쌀 때 샀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리 상승과 뉴욕 빌딩 매입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조금 안 좋은 종목이 될 때 팔았어야 했는데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다시 매수를 했으니까요. 금리 하락 시기가 올 때 상대적으로 좋은 종목으로 바뀌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애초에 완벽한 타이밍을 노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매번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장기 투자가 가능합니다. 저는 일단 추가로 물타기를 했습니다. 상황을 보고 한두 번 더 물타기를 해볼 계획이에요.
금리가 떨어지기는 할 텐데 과연 그게 언제일지가 중요하겠네요. 특히 올해 연말 리파이낸싱 이슈는 꼭 주의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 주식 쇼퍼였고요. 이번에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번 주에도 즐거운 쇼핑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